네, 안녕하세요. 저희 데이터 스트림즈에서 제품 기획 총괄을 맡고 있는 안현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저희 빅데이터 전반적인 기술 동향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 데이터 스트림즈는 데이터 토탈 솔루션 회사이니만큼 여기에 온라인에서 어떻게 저희 제품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한테 어떤 밸류를 드리고 있는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 동향의 골자는 오늘 말씀드릴 초점은 빅데이터 패브릭과 가상화 개념인 페더레이션 버추얼라이제이션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스트림즈는 2001년 창업을 해서 국내 소프트웨어를 자체 제작하는 데이터 토탈 솔루션 회사고요. 2001년에 저희 국내 ETL 솔루션인 테라스트림을 출시한 이후에 데이터 가버넌스의 전 제품군, 현재는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빅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인 슈퍼쿼리와 저희 빅데이터 거래소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판교에 한 50명의 연구진들이 계속적으로 신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빅데이터 관련된 스팍 SOA 기반의 데이터 페더레이션 등 여러 가지 특허 출원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희가 1세대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하는 회사였다면 ETL 제작으로 인해서 데이터 통합 회사로 발돋움을 했고요. 데이터 가버넌스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메타 퀄리티, 그리고 최근에 국민은행에 성공적으로 완수한 데이터 리니지 제품까지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이제 ETL 제품은 파일 기반의 데이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손쉽게 하드 에코 시스템에 붙어서 저희 제품에 안바리아 아파치 하드 배포판을 패킹해서 저희 테라원이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향후 빅데이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빅데이터 패브릭, 그리고 저희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은 2019년에 가장 핫하게 저희가 가트너에서 뽑아온 그 자료인데요. 여태까지는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조직하고 데이터 가버넌스를 하는 조직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가 화두가 되면서 몇 년 전부터 CDO라는 조직에서 데이터 활용 관점의 가버넌스를 그 조직 내에서 이렇게 활용하시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강했습니다. 이거 올해 2월에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결국에는 향후에는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에 데이터 가버넌스가 통합되는 개념으로 플랫폼이 발전한다는 개념입니다. 여기 노란색을 보시면 이게 데이터 가버넌스 피스고요. 초록색은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데이터 프로파일링을 해서 정책이 수립되면 그 정책이 반영된 태로 빅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되고요. 빅데이터가 정비되고 통합된 다음에는 데이터 융합 가공된 것들이 퀄리티, 그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퀄리티가 그러니까 보증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내의 어떤 결제 프로세스를 타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정비된 데이터들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잘 노출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분석 모델을 생성하시게 될 것이고요. 분석 모델을 운영하면서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 리포팅에 추출된 데이터가 어디로부터 흘러왔는지에 대한 데이터 리니지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전반적으로 가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으로 가는 추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에 저희는 다 가버넌스 기반의 데이터 통합 제품군을 다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컨설팅 본부, 그리고 제가 속한 프로덕트 서비스 본부, 그리고 판교의 기술연구소, 그리고 저희 제품을 기반으로 수행을 하는 이 본부 간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드리고 싶어서 발췌를 해온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가트너나 포레스터 리서치 아무래도 많이 참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한 매년 이맘때쯤에 가트너가 2020년 IT 신기술 트렌드를 발표를 합니다. 미국의 심포지엄에서. 그것들이 이제 페이퍼로 나와서 그 부분들을 많은 기업에서 전략 기획을 할 때 활용을 하시는데, 올해 2월에 가트너가 그 신기술과는 별도로 데이터 분석 기술 트렌드로 10대 트렌드를 발표하는 그런 페이퍼를 냈어요.
거기에 10대 트렌드 중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5가지만 요약했는데 자세한 거는 여기 10개는 제가 나열을 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오그먼티드 어널리틱스, 오그먼티드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증강 분석, 증강 데이터 관리라는 개념을 첫 번째, 두 번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증강현실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증강이라는 의미는 여기서 AI 드리븐입니다. 그래서 분석에도 AI 드리븐 프로세싱이 들어가시고요. 메타나 퀄리티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도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반영이 돼서 제품 자체에서 데이터를 준비하시는데 인공지능 기능들을 활용하는 것을 이제 증강 분석, 증강 데이터 관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저희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준비를 할 때 지금 메타데이터를 만드실 때 이제 그 도메인들을 실제로 이렇게 수작업으로 매핑을 하시는데 이 데이터를 읽어서 이 데이터가 어느 도메인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데이터 분류 기술이나 아니면 데이터 그 도메인 추천 기술들을 접목해서 제품에서 자동으로 매핑해서 관리에 어떤 공수를 들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개념은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라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래프 모델링, 분석, 그리고 블록체인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체인 여기서 보안 앞서서도 이제 보안 얘기하셨는데 블록체인 데이터 구조가 되게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그래프 DB이기 때문에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결국에 저희 데이터를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솔루션 업체로서는 이 그래프 DB와 블록체인이 앞으로 저희가 또 계속 연구해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 여기에 담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앞서 이제 저희가 90년대 이제 코딩 베이스로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 화면에 좀 보여드렸던 것들이 2000년대에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들이 나타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패턴들을 되게 시각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지나서 지금은 실제로 데이터를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시면서 이제 예측 분석을 하고 예측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하는 밸류는 우리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서비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처방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객 리텐션 뭐 알고리즘 만들었다. 리텐션 알고리즘 만들었는데 고객에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하고 연계하거나 그 영업사원들한테 트레이닝하거나 이런 게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 빅데이터는 가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가트너가 얘기하는 처방 분석이라는 부분이 아까 증강 분석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결국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와 회사 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결합이 돼서 실제로 의사결정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데이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본인들이 액션 프로세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빅데이터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그리고 증강기술 기반의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는 이게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하이프 사이클을 따온 건데요. 결국에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패브릭,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증강 데이터 관리, 그래프 DBMS,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데이터 그 관리에 이런 그 빅데이터 기술들이 결합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이제 빅데이터를 하신 분들은 한 10년 동안 빅데이터 레이크, 뭐 빅데이터 하드 에코시스템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존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어떤 고비용 구조를 약간 저비용의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오픈소스 진영들이 리딩했던 이 빅데이터 시장이 2009년부터 올해 한 2019년까지 10년간을 리딩을 해왔습니다. 거기 선두주자가 뭐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데라랑 호트넉스 같은 외산 제품들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랬죠. 원래 유닉스의 오라클 비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말고 하둡이라는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에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처럼 저장하고 그것들을 분석할 때 스키마 오미드 방식으로 유연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 플랫폼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이 절감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근데 작년 1, 4분기에 포레스터 리서치나 올해 이제 2019년 가트너가
빅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개념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레이크 시대는 접다, 패브릭 시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파일 구조로 RDBMS 데이터를 변환 저장했을 때 결국에는 분석한 결과를 리포팅하는 거는 RDBMS 형태로 또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 정형 데이터가 파일 형태로 변환된 거를 다시 정형화하는데 되게 많은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사실은 하둡 시스템은 정합성을 100% 보장하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잘 관리하고 있는 정합성이 보장돼야 될 금전관리 데이터들이나 고객관리 데이터들은 기존의 RDBMS 형태로 저장을 하고 그대로 활용하는 형식을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클라우드에 많은 고객들이 데이터를 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하나의 큰 저장소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물리적으로 저장되는 시대는 가고,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를 하든지, 여기 보시면 온프렘에 위치를 하든지 클라우드의 소스가 위치를 하든지 아니면 이 빅데이터 레이크라는 하둡 에코시스템에 위치를 하든지 어느 위치에 상관없이 내가 메타데이터를 참조만 하면 가상화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하나의 DB처럼 분석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빅데이터 패브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패브릭은 물리적으로 꼭 큰 저장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대신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데이터 가버넌스입니다. 이 데이터 가버넌스의 한 꼭지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뭐 데이터 저장소가 물리적으로 한 통에 있든 여러 군데 나눠져 있든 어찌됐든 데이터가 위치하는 어떤 플랫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가상화, 이 세 가지 꼭지가 빅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컴포넌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패브릭의 개념은 이거죠. 기존에 이제 DW를 하둡으로 옮기시는 작업도 많이 하세요, 기업들이. 근데 결국에는 다시 이것들을 분석할 때 RDB 형태로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DW를 다시 없애고 하둡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은 하둡에 있는 것들을 연계 분석하기 위해서 다시 RDB 형태로 보내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계신데요. 결국에 빅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기술이 활용이 되면 DW는 DW대로, 빅데이터는 빅데이터대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대로 베스트 오브 브리드 전략을 쓸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페더레이션하고 가상화는 뭐 데이터 공부 많이 하시거나 이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1990년대, 2000년대 IBM, 오라클 이런 DB 엔진 회사들에서 페더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썼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결국에 그 발전 동향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물리적으로 데이터 모델도 있고, 이 물리적인 데이터 모델에 맞춰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와서 저장하는 게 기존 방식이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도 여기에 해당하고요. 근데 데이터 페더레이션은 물리적으로는 저장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논리적인 모델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 사용자가 쿼리를 날렸을 때 이 논리 모델을 참조해서 그 논리 모델에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를 가져와서 통합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상화 방식은 논리적인 모델, 물리적인 모델 다 정의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용자가 쿼리를 날리는 그 동시에 필요한 데이터 소스들을 가져와서 메모리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 통합 기술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제 빅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데이터 가버넌스 데이터 통합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블록체인과 연계해서 데이터가 결국에 상품으로 자산화되고 거래되고 유통되고 위변조되지 않을 수 있는 체계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명확하게 하나인데요.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려면 디지털 재산권이 보호가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음원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쉬우실 건데, 데이터가 디지털 상품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생성되는 즉시 그 데이터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상품 메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데이터를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고 이 소유자가 누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타화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에 대한 위변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대한 두 가지 메타데이터와 그 데이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해시값으로 전환해서 블록체인 구조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될 때 분산원장에 저장을 함으로써 제3자가 개입하지 않고
거래가 되고 그 거래 투명성이 이제 유지될 수 있는 구조고요. 저희가 중국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귀한 데이터 거래소와는 지난주에 이제 MOU를 좀 맺었고, 작년 10월에 상해 데이터 거래소에 저희가 데이터 품질 관리 솔루션 회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쪽 중국이 되게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거래가 국가 주도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그쪽도 어떤 데이터의 어떤 자유 거래보다는 중간에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거래를 매개해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매개자가 없으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하는 게 저희는 좀 타당하다고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그럼 기업의 어떤 빅데이터를 도입했던 기업들의 고민이 무엇이기에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제 올해 했던 가장 큰 컨설팅 사업 중에 하나였던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레이크 구축 ISB 컨설팅 결과인데요. 이 지자체도 한 3년간 빅데이터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해서 되게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가버넌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많이 투자하신 기업들일수록 데이터 가버넌스라는 컨셉으로 다시 회귀를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보니 정말 쓸만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모아놓고 봤는데 이 품질에 대한 게 내가 분석에 활용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데이터 사용자의 의견은 여전히 데이터를 모아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고요. 일단 모아는 놨는데 데이터가 품질이 안 나와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근데 또 데이터를 운영하는 운영자 의견으로는 여기 IT 부서겠죠. 데이터를 모아서 주고 싶어도 데이터 오너십이 다 분산돼 있다. 조직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그 조직의 어떤 통제 권한 안에 모든 부서들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의 부재라는 얘기는 계속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상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본이 되는 이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관리 미흡이 아직도 지금 빅데이터를 잘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시는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셨지만,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이제 데이터 3법, 그 안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국, 중국, 일본 이쪽에 데이터 거래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내용을 보니 중국은 국가주도로 가니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데이터 거래 시장이 150조 규모로 엄청나게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데이터들이 자유자재로 활용이 되면서 미국에서도 데이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년 2020년에 그 데이터 거래에 자유롭던 미국마저도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각 국의 규제에 맞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생각하면서 가버넌스를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가버넌스 안에 그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것들이 데이터 보안하고 연결돼서 또 그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는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화 부분은 바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요구를 하세요. 내가 데이터가 RDB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RDB에 있는 걸 하드브로 다 옮겨야 되냐? 근데 사실은 하둡이라는 시스템은 RDB 데이터를 옮기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 대체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빅데이터 시대에는 기존에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비정형이나 반정형 데이터, 반정형은 뭐 센서 형태로 이런 XML 형태나 JSON 형태로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뭐 소셜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음성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전혀 다른 파일 구조의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나온 컨셉입니다. 사실 제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을 다 하시는 거거든요. 제조 쪽에는 뭐 센서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패턴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되면 이 발견된 패턴과 기존에 본인들이 관리하시던 레가시 데이터랑 연계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연계 분석을 하려면 이 양쪽에 있는 카탈로그가 어디 하나로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이동되지 않으면 통합된 복합 조인을 거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쓰면 이런 기능들을 안 쓰더라도 DB링크 뭐 이런 걸로 쉽게 가져올 수가 있지만, 이기종 간의 데이터, 더군다나 하둡 같은 전혀 이질적인 데이터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데이터처럼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이 바로 가상화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거는 데이터를 어느 위치로 이동하지 않더라도 있는 그대로 존재를 해라. 그러면 사용자는 이거랑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안 하더라도 데이터를 하나의 DB 엔진처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패브릭의 어떤 하나의 그 큰 컴포넌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가버넌스에서 최근에 이제 핫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자산을 나한테 보여다오예요. 메타를 잘 관리하고 계신 데들은 사실 그 메타만 잘 시각화하더라도 아까 잠깐 이렇게 앞선 웨어밸리에서도 보여주신 컨셉인데요. 메타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의 어떤 자산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는 지금 더 한 단계 넘어가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인덱싱해서 그 사용자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간의 유사도 관계를 분석해서 시각화하는 데이터 맵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버넌스가 옛날에는 IT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IT 속성을 관리하기 위한 메타 시스템 중심으로 운영이 됐다면, 지금 이런 컨셉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는 활용 부서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버넌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데이터 리니지 제품의 어떤 샘플을 좀 떠온 건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맵이 있다면 결국에 현업들한테 제공되는 리포트에 정의되어 있는 비즈니스 메타와 연결된 IT 메타 간의 테이블 흐름, 컬럼 흐름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엔 IT 운영자 입장에서는 운영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전달된 이 데이터가 정말 정확한 데이터인지 그거를 감시할 수 있는, 특히 은행 같은 데서는 바젤 리포팅이나 이런데 어디서 데이터가 왔는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으로 지금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데이터 레이크로, 이게 이제 빅데이터 패브릭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거고요. 빅데이터 패브릭은 말씀드린 대로 이기종 데이터를 하나의 물리적 저장소에 통합하지 않고 가상 레이어에서 통합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데이터 가버넌스 제품군을 기반으로 저희가 잘 하고 있는 빅데이터 통합 영역의 기술들을 다 통합을 해서 테라원 슈퍼쿼리라는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출시를 했고요. 결국에 이 빅데이터 패브릭이 얘기하는 세 가지 컴포넌트를 자체 소스 코드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저희가 유일하고 해외에서도 유일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좀 진출을 해보려고 지금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잘 안 넘어가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아파치 하둡의 기본 배포판을 기반으로, 여기 하늘색에 보시면 하늘색은 다 그 오픈 소스들이고 파란 소스들은 다 저희 자체 제작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뭐 오픈 소스도 이게 좋은 솔루션이면 충분히 저희 소스에 패킹해서 오픈 소스까지도 저희 제품으로 납품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가버넌스는 더 이상 IT만의 플랫폼이 아니고 메타 표준화, 데이터 품질 관리, 그리고 데이터 영향도 관리, 데이터 흐름 관리, 이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IT 부서에서 관리하시는 엔진이라고 보시고요. 저희가 발전하고자 하는 데이터 가버넌스 플랫폼으로서의 모습은 결국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 기업의 데이터 자산화 관련한 데이터 검색과 맵 기능, 그리고 개인의 정보, 민감한 정보나 개인 식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영된 데이터 분석가들, 그리고 데이터 현업의 활용 목적의 데이터 가버넌스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것이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가상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물리적으로 데이터는 그 위치에 존재를 하고요. 메타데이터라는 요 카탈로그 정보들이 이 가상화 레이어와 물리 레이어를 매핑하는 기술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ETL이라는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종 간의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엔진으로 팩트를 씁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스팍 엔진을 기반으로 인메모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지금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고 제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컨셉만 말씀드리면, 뭐 사용자는
이 백단의 어떤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가상화와 물리적인 레이어를 매핑해서 하나의 DB 엔진처럼 복합 커리를 날릴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저희가 이제 많은 기업들하고 차세대 GW, 차세대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거 구축하시려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이제 컨설팅 아니면 아키텍처 제안이 가능해졌는데, 기존에 하드볼 갖고 계시거나 데이터 마트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형태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저희가 이 두 개를 연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가상화 솔루션을 이렇게 같이 제안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볼로만 모든 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 속도가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 문제로 고민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스파크 엔진 기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거래라는 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빅데이터 플랫폼이나 가버넌스와 전혀 분리돼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결국에 앞으로 가는 그 트렌드들은 각 센터, 그러니까 그게 뭐 클라우드가 됐든 어떤 센터가 됐다는 모르겠지만 모으고자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결국에는 메타 표준화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요. 그 모인 데이터가 품질이 측정 가능해야 데이터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저희가 매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등록되면서 이 상품 데이터가 등록되고 추적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온라인 데이터 쇼핑몰이 아니고 데이터 가버넌스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가 거래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솔루션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컨셉이고요. 그냥 가버넌스랑 블록체인의 중요한 컨셉을 좀 말씀드렸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많은 연구소하고 계속적으로 제품 연구나 여러 가지 특허 이런 부분들을 출원을 함으로써 가능한 한 전 세계적인 어떤 빅데이터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이렇게 솔루션을 제작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을 하나만 좀 쉬운 걸로 해주시면 돼요. 아까 어렵다고 하셔서.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제품들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저희 제품 자체로는 탑재는 다 가능합니다. 근데 국내 사업을 하면서는 지금 국가에서 많이 KT나 MVP를 밀고 있어서 KT MVP하고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마존이나 빅쿼리, 구글의 MS 애저 이런 데를 보니 확실히 그 파스나 사스 서비스가 국내 클라우드 업체보다는 훨씬 좀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외선하고만 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제품 자체가 서비스로 이렇게 클라우드 상에서 판매될 수 있는 구조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 구조와는 완전히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연구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엔진을 그냥 하나의 모듈로 해서 라이센스로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저희 데이터 가버넌스 플랫폼 보셨겠지만 저희가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엔진으로 팔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제품 기준으로 서비스들을 발제해서 서비스 단위로 클라우드에다 탑재해서 가는 방안을 지금 클라우드 업체랑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여기 오셨을 텐데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로 판매할 수 있는 체제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변환을 지금부터 좀 저희 같이 다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